오늘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3단급을 한꺼번에 이해를 할 건데, 자,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를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이 저절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부터 내가 좀 힘을 좀 줘볼게요. 자, 함수는 아까 우리 미안해,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민준이 말대로, 자, 민준이 말대로 이름 좀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상자 함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상자를 그린 상태에서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뭘 먹으면 똥이 나온다는 개념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했어. 근데 보통 이 함수가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있는데, 자, 어떤 룰이 있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맨 처음에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 수가 2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어떤 수를 2를 집어넣었더니 그 친구가 3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수가 3을 넣었더니 얘가 4가 나왔다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은재야,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것이 무슨 룰이 있죠? 정확해요. 숫자가 하나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넣는 인풋을 예를 들어서 x라는 인풋으로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집어넣었을 때 무슨 수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 은재가?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인풋을 x라고 약속하기로 했고요. 아웃풋을 우리는 y라고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y값, 즉 결과값이 x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 박스 이름을 y는 x 플러스 1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함수의 최초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y는 그때 2가 되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x라는 어떤 미지의 수를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1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x 플러스 1이라는 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런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필기할 시간 내가 충분히 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을 넣었더니 얘가 1이 나왔어요. 이번에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어요. 얘를 3을 넣었더니 9가 나왔어요. 자, 이런 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민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준아, 이번에는 무슨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제곱한 느낌 나는 거 맞아요?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잖아. 그럼 요것도 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x라는 놈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기를 희망하죠, 민준아? x? 제곱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풋을 x라고 놓고 아웃풋을 우리가 y라고 놓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면은 인풋을 제곱해 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함수의 룰은요, y는 x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처럼 최고차항 개수가 1차식인 함수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왔니? 변수 x의 최고차항,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거든, 1이. 요 놈의 최고차항 개수가, 차수가 1이 될 때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지금 요것처럼 최고차항이 2차식이 되게 되면 얘는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내가 지금 두루뭉실하게 x랑 y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등학생이니까 좀 정확한 명칭을 좀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x, y도 좋지만, 자, 이 x를 우리는 앞으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 의,
정의역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정의역. 따라왔니? 그래서 x는 정의역. 정의역은 인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에 들어가는 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나 변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들어갈 때마다 뭔가 매핑이 되고 있죠. 그 매핑된 그 결과값 이 y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함수라는 건 결국에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정의역과 요 치역이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내가 중학교 버전을 설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가볍게 좀 정리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내가 조금 1분 뒤에 여기 절반만 지우고 요거 좀 중학교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가 중학교 버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제법인데 상장함장하는 말도 알고 좋습니다. 너네 구독자니? 저요? 어. 저 이제 인스타에서 몇 번. 아, 인스타로 봤어? 네. 정리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이 스타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정의역이라는 말이랑 치역이라는 말을 종종 쓸 거예요. 저게 이제 저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되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현우도 정리했나? 네. 오케이. 민준된 것 같고. 오케이. 그럼 민준이가 얼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이 초등학교 버전을 이제 중학교 버전의 식으로 내가 조금 더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깐따삐야. 이거 이렇게 못 지우는구나. 이렇게 지워야 되는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상자를 그렸는데 이 상자는 진짜 초등학교 때만 쓰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상자를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올라가시면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못 보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이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머니와 주머니의 화살표로 바뀌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이 X 주머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Y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Y라는 주머니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하게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치역이라면서 일단 얘기를 잘 들어봐. 자, 근데 지금 정의역에서 우리가 1과 2와 3을 집어넣었을 때 요 왼쪽에 있는 룰을 적용하시게 되면 하나씩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커지면은 2가 되고 얘가 커지면은 3이고 얘가 커지면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모르는 미지의 x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하나가 커지면서 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를 좀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우리는 두 글자로 대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1이 y2에 대응이 되고 x2가 y3에 대응이 되고 x3이 y4에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응되는 x와 y를 묶어주는 예쁜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x랑 y를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혹시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죠? 두 글자로? 좌표예요. 맞아요. 좌표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뭐냐면 함수나 그래프에서 x랑 y가 관계가 되는 그 점을 우리는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랑 도형은 좌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이 2로 갔잖아요. x가 1일 때 y가 2점. 보통 우리가 이 좌표 혹은 순서쌍을 x, y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대응은요. 선생님 첫 번째 대응은요. 1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x가 1일 때 y가 2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1,2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거는 2,3, 그 밑에 거는 3,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 x를 집어넣게 되면 하나 더 커지니까 x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를 우리는 y 좌표라고 보기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x가 넣은 족족 1이 커지니까 선생님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여기 내가 잠깐 지워 볼게요. 딸랑. 자, 딸랑. 정의역이 1, 2, 3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이 y라는 공역이라는 주머니에 조금 더 있었어. 5랑 6도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x에 있는 멤버들이 하나씩 요렇게 대응이 됐는데 5랑 6은 대응이 안 된 솔로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y들의 모든 멤버, 이 주머니의 멤버, 즉 2, 3, 4, 5, 6 모두 포함한 이 친구를 공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내가 얘기했던 치역은 뭐냐면 그 공역 중에서 하필이면 화살표를 맞은 애들, 선택받은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야. 그래서 쏘는 것은 정의역, 맞은 것은 치역, 그리고 맞은 거를 포함해서 맞지 않은 모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은재야 눈 따라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대응 하나당, 결국에는 화살표가 대응이거든. 이 대응 하나당 결국에는 좌표가 하나씩 생기게 돼요. 그럼 대응이 3개가 되면은 좌표는 3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X축과 Y축을 내가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은 얘가 점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가 2가 된다라는 거는 1,2를 지난다라는 거니까 x가 1이 될 때 y가 2가 되면서 요 좌표를 우리는 1,2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를 집어넣을 때 3인 거니까 x가 2일 때 y의 높이는 3으로 나타나면서 요 좌표가 2,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같은 원리로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가 3이 되면 그때 y의 높이는 4가 되면서 여기 좌표가 3,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점들이 만약에 조금 더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점들이 모인 게 선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미지의 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x를 집어 넣었을 때 그때의 y 값은
x 플러스 1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좌표를 우리는 x, 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겠고 그 y좌표,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요 상자 함자를 앞으로는 이렇게 주머니로 표현할 건데 출발하는 것을 정의어 그리고 도착하는 곳을 공역이라 하고 그 공역 중에서 맞은 새끼만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의 화살표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하는데 대응할 때마다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가 매핑이 되는 거야. 그럼 x랑 y가 하나가 매핑이 되면 그거 우리는 좌표라고 하고 대응이 되는 수만큼 좌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꼼꼼하게 1과 2 사이와 2와 3 사이와 쭉 그 큰 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점이 모이게 될 거고 그 점들이 모이게 되면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요런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의 관계를 뭔가 규칙을 이용해서 좌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함수 요 친구를 요렇게 뭔가 x축과 y축으로 도식화한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그래프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과 아래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은 여기서 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암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하나당, 그죠? 대응 한 개다. 대응이 많아질수록 좌표가 많아지는구나. 좌표가 많아지면 곡선과 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제가 많이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룰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은 잘하고 있나? 축구에서 왜 피곤하지? 사실 나 커피 2캔 마시는 거 좀 큰일 났네. 이제 괜찮냐?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 일어서서 들어. 괜찮아. 일어서서 내가 잠이 깨요. 자, 혹시 정리 안 되신 분? 다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 하나가 들 수도 있어. 오케이, 선생님이 그럼 y랑 x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y는 x 플러스 1 요런 1차 함수 오케이 이해가 됐어. 근데 내가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y라는 표현 대신에 fx라던가 아니면 gx라던가 이런 걸 분명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는 건데 이거는 마치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사람 새끼잖아. 그지?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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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민준이다, 민조다, 현우다, 은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름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함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함수는 좀 특별하게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함수 이름을 하필이면 얘를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내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 마치 민조, 은재처럼 내가 얘 함수를
fx라는 이름으로 부여하겠다. 즉 f라고 내가 하겠다. 내가 요렇게 가는 함수를 f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면 얘가 f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인풋이 어쨌든 x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소괄호 해놓고 x라고 씁니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스몰 f인 건데 얘가 x가 들어가는 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fx라는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민조야 졸리면 일어나라 너도. 자, 만약에 얘가 이름이 g로 바뀌었어. 그 말은 민조처럼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재랑 민조는 다르죠. 이렇게 똑같지 않은 두 함수가 나왔을 때 이름을 다르게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얘를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g로 하면은 g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상식적인 얘기를 좀 했고, 자,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y는 fx 이런 식으로 x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걸 배웠어요. 결국 이 함수는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x랑 y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는 다음처럼 좌표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좌표가 표현이 된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좌표가 모이게 되면 그림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바로 함수의 기본이야. 함수의 기본은 그래프예요. 그래프. 결국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라는 거를 x축, y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정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What is 방정식?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함수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인지를 하게 되면 얘가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저거 있는 민주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민주야, 방정식이 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함수랑 방정식의 차이가 뭐예요? 함수랑 방정식 차이가 어떻게 나죠? 어떻게 배웠어? 틀려도 돼요. 뭐라고 배웠죠? 잘 모르시겠네요? 대응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다? 그게 방정식? 아니요. 오히려 그건 함수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함수의 정의도 아니지만 함수는 여러 개의 점이 대응이 되거든. 방정식은 뭐죠? 방정식은 뭐냐면요. 자, 봐봐. 이게 지금 니네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자, 잘 보세요. 함수는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룰을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함수라고 했잖아요. 방정식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뭐가 됐는지 몰라. 이렇게 됐지 아니면 이렇게 됐지 모르겠는데 그 함수에서 y 값이 0이 되는 거. 대개 하는 x 값을 찾는 행위를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y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 값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혹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요러한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 못 그린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정식은 얘는 함수야. x랑 y의 관계를 수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 방정식은 뭐냐면 수많은 점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점이 높이 y, 왜냐면 y는 높이거든. 높이를 0으로 만드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수많은 점들이 모인 건데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이 높이가 0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0이 되는 게, 자,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현우한테. 자, 여기 1번 점, 여기 2번 점, 여기 3번 점이 있어. 어떤 점이 높이가 0이 되는 점이에요? 2번입니다. 1번 점은 높이가 무슨 수예요? 양수. 왜요?
여기가 y축이니까 얘가 y거든. y는 결국에는 양수는요 여기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양수, 밑에가 음수.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x축이라고 부르죠. x축이 결국엔 높이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경계점을 이야기를 해요. 민준이 되냐? 자,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즉 y가 0이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이가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미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좌표죠? 얘가 좌표이니까 모, 모로 표현이 될 텐데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라고 했잖아요. 그럼 은재가 얘기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y는요 숫자가 뭐가 돼야 되죠? 요 2번은요? 여기 Y는 저기 여기요. 네,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좆되는 거예요. 왜요? y는 높이잖아요.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요 2번이라는 점은 높이가 0이 되는 놈이에요. 1번은 양수고 3번은 음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민주 이해되냐? 자, 그러면은 너가 얘기했던 y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은 뭐죠? 그게 마이너스 1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거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의 정의가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근이 얘는 요거 마이너스 1, 0 요거 하나죠. 근데 그 놈 중에서 x를 찾는 거니까 그 x는 바로 요 새끼입니다. 얘가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네, 병신들 내가 빙의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잖아요. 외우게 시켜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근이라고 해. 외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또 외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뭐죠? 높이가 y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x축의 교점에 x좌표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높이 y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행위가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그린 그래프라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결과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x축이랑 교점 x좌표다 이 결과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왜? y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면 0은 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얘의 의미가 이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에요.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에요. 그 말은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별딱지 2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괜찮으니? 그래서 그래프와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수많은 점들, 졸라 많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유일하게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x좌표를 물어보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많은 것들, 얘는 그 중에서 x축이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방정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요. 되셨죠? 자, 이거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거 되시면 이제 부등식도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굿. 졸린 친구들 일어나서 들으세요. 민조 눈이 반이 감겨 있어. 졸리면은 뒤로 가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내가 그 광명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수많은 전교 1등을 많이 만들었잖아. 맞는 것 같다 아니지. 전교 1등은 내가 만들었냐 씨발 지들이 열심히 한 거지. 근데 걔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걔네들도 잠이 많거든. 졸리잖아. 근데 차이가 뭐냐면 걔네들은요 늘 졸리면 일어나서 해요. 늘 일어나세요.
내가 일어나라는 말 하기도 전에 이미 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어제 새벽까지 막 공부하느라고 졸리거든. 근데 일어서면 안 졸리니까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전교권들 나도 비롯하고. 나 그러거든. 어른들이 이제 바늘 찌르면서 공부하는데 그거는 개에바고 그거는 자기 학대고요. 그거 미친놈이지. 그거 왜 그래? 파상풍 걸려요, 씨발. 그거 보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서서 하더라도 잠이 안 와. 커피, 핫식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서 하면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니들 한 2시간만 서 있어봐.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힘들어서. 후들후들 걸려요. 다리가 떨려. 운동 많이 안 하는 애들은 1시간만 서 있어도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린단 말이야. 잠이 안 와. 그런 면에서 그게 의지인 거죠. 그죠? 일어섰는데도 잠이 와. 그럼 여러분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어디 보자. 현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현우야, 1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지? 대충은 알고 있니?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은 증가하니까 이런 1차 함수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1차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양수나 음수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너네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축과의 교점이 항상 몇 개 나올까? 항상 한 개 나와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래. 니들이 기울기 양수를 어떻게 긋더라도 이럴 수 있어. 씨발 안 만나잖아. 아니야, 만나. 왜냐면 얘는 계속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교점이 무조건 생기게 돼요.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 니들이 어떻게 그리더라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이 직선이 되면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방정식의 근은요 무조건 생기게 되고 반드시 한 개만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 내가 문제를 풀면서 1차 방정식을 풀 때 답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냐?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에 반해서 너네들 이번에 시험범이었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2차 함수는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0이 안 되는 지점이 그래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근데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길 수가 있죠. 이러면은 근이 안 생기는 거야. 근이 안 생기니까 얘는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 얘가 이지랄했어. 그러면은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 놈이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뭔가 꼬부라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X축과의 교점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요렇게 꺾이니까 X축이랑 최대 2개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뽀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더라도 반드시 X축이랑 하나는 최소 만날 수밖에 없고, 해서 최소도 아니죠. 무조건 한 개죠. 그래서 답은 무조건 한 개인 실수인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방정식은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이제 부등식은 뭐냐라는 거죠. 부등식은 여기서 한 끈만 달라지게 되면 이제 부등식이 됩니다. 자, 부등식은, 자, 방정식은요 높이가, 즉 y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부등식은요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 돼요. 니네들은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될 게 여기에요. 니네들 초등학교 거 안 시킬 거예요. 요거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요. 너네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제는 부등식으로 넘어갈 건데 요쪽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함수를 이해하면은 부등식도 저절로 돼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민재야, 은재야, 집중해라.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자, 아까는 함수가 있으면은, 자, 얘가 아까 y는 x 플러스 1의 함수가 있어. 방정식은 뭐였냐면,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요걸 0으로 만들게 되면, 0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그래. 그렇게 되는 이 x의 후보를 찾는 것을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행위, 즉 얘를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얘기하는 거고, 부등식은 뭐냐면 등호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이라 해. 아닐 부자야. 등식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생선 대가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0, x 플러스 1 했을 때 등호가 붙으면 방정식인데 얘가 깨지게 되는 것들, 얘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아까는 등호가 있었죠. 자,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고, 자, 이번에는 어떤 x가 되어야 높이가 0보다 크거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저 그래프를 소환해 볼게요. 자,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의 방정식의 해는 바로 여기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0에서 이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부등식은 뭐냐면 y값 높이가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깨주게 되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왼쪽이 y 높이고 오른쪽이 x잖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큰이가 되는 거야. 왜요? 얘가 y가 0이 됐잖아. 높이가 0보다 얘가 커야 되는 거야. 얘가 y거든, y. 얘가 y거든. y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니네들이 그린 그래프에서 높이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자, 잘 보세요. 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민조가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수,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친구들의 x로 집어넣어야 높이가 양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의 답은요, 아, 이거네요. x라는 놈이 요 값인 뜻인데 x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이어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를 그냥 풀잖아요? 요거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시게 되면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들은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방정식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게 결론이고, 부등식은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에서, 그럼 근을 얘기하겠죠. 그 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잡아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물어보시게 되면 부등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 만약에 거꾸로 됐어.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 0 축축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y 값이거든. y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말은 뭐냐면, 니들이 그린 그래프의 높이가 x쪽보다 밑에 있어야지 높이가 음수가 돼요. 높이가 음수인 거는 이런 애들이 높이가 음수인 점들이 되겠죠, y 값이. 그러니까 결국에 답은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 즉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이 1을 여기다 이항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그림에 있는 결과랑 같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냐? 자, 그러면 결국엔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조금 더 크냐 작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결론은 부등식의 해를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랑 사실상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함수는 x랑 y의 관계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고 방정식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높이가 0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x축이랑 만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을 기준으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물어보게 되면은 부등식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존나 많이 보이죠?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보이는데 왜 그런 거야? 방정식이 결국에는 부등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 지금 내가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수학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니들 기말고사가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여기서 1차 함수 대신에 2차 함수씩 바꾸게 되면 니들 기말고사 범위야. 그래프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프만. 점을 이렇게 옆방을 좀 구경해 볼게요. 네. 기절하겠다. 나 겁나 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학생도 수업 없어요, 오늘? 아니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시야, 쉬시? 네. 유민아, 왜 사업이? 너무 좋겠다. 유민이 무슨 죄야? 어쩌다 갈까 이제 어렵다고 하고. 얘기해봐. 네, 어디 가게? 유민이 저기 낙원으로 가고 낙원이 아닐걸 저기가. 낙원까지는 아니잖아. 이에 대해서는 아담이 사고 같은 느낌이지. 나 지금 졸리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졸려. 너 지금 커피 2캔 마셨는데 지금 위험해 지금. 졸려. 그래서 쓰러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쓰러지기. 나 서있어도 졸리네. 나쌤 안 계시니까 또 잠 깨는 거. 원래 그래. 이 쓰러져. 자연의 현상일 뿐이야 그거. 아직 다리 아파 지금. 졸릴 때마다 뺨 치는데 뺨이 너무 아파. 그냥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파. 너도? 나도. 살짝 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려. 뭔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지금 짜증나 이게. 아씨. 안 먹을 사람. 맛있게 먹어. 아 이거 빵 개똥맛이야 이거. 진짜 심각해. 빵이 개쓰레기야. 아니, 잠 깨려고 뺨을 쳤거든 아까. 근데 뺨은 아픈데 잠은 안 깨. 아, 너 봤어? 너 이랬잖아. 아유. 뺨은 아픈데 잠은 안 깨. 이거 그냥 집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빵?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쿠키. 내가 먹는 쿠키. 기 나를 부모지. 와, 근데 개 보이시다. Are you okay?
안돼. 사는 게 힘들어? 하라. 좀 안 힘내. 자, 선생님 물만 따도 돼요? 어떤 거요? 물이요? 5분만 참을 수 있나? 5분이요? 5분만 참아. 야, 됐죠? 여기까지 정리.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인 한번 2차 방정식으로도 한번 조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정식 푸듯이 그들 구할 줄 아는 거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요런 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이제 y가 아니고 fx니까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에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한 거 배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데, 자, 얘는요 x축이랑 교점이 몇 개 생길까요? 2개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자 봐봐, 이게 사실상 y잖아 얘들아. y 높이가 0이 되려면은 여기에서 x는 1이 되면서 여기가 덩어리가 0이 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3이 될 때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1일 때 y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잘은 모르겠는데 반드시 1,0을 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반드시 3을 집어넣었을 때 y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잘은 모르겠는데 3,0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x축과 교점이 2개여야 돼. 왜냐면 요게 y 값이 0이 되는 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거니까, 아, x축이랑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라는 건데, 요 좌표가 의미하는 게 얘가 1,0이고 얘가 3,0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2차 함수가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수많은 졸라 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다음과 같은 곡선을 이루는 그 모양새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0이 될 때 방정식이라 했죠? x가 0이 아니죠. y가 0일 때. y가 0이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거거든. 0 이코르 2의 x 빼기 1 x 빼기 3이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1과 여기에서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과 3,0을 교점으로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정식 해가 1과 3이죠.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1과 3은 실수야, 허수야? 실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x가 1이 되거나 3이 되면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부등식은 뭐냐면 밸런스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 0 자리에다 밸런스를 깼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핑크색으로 요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놈의 높이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맞아요. 네모가 그 함수잖아. 함수의 높이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의미가 도대체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귀여운 민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많은 x가 있어요. 수많은 x가 이렇게 쫙 있는데 도대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음수가 될까요? 만약에 3보다 큰 친구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럼 높이가 양수야, 음수야, 얘는? 저는 3을 넣어요. 3 이상 값을 넣어볼게. 여기가 3이거든. 3보다 큰 친구를 집어넣게 되면 높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씨발 어딜까? 잘 생각해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낮게 나타나죠?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위를 보고 있죠? 그럼 높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봐봐, 지금 네 이해를 못해서 다시 봐봐. 여기가 1인데 1보다 작은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냐면 y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 그럼 어디 값을 집어넣어야 y가 음수가 될까?
x가 뭐가 돼야 돼? 너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x가 뭐가 돼야 될까? 틀려도 돼. 어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2 괜찮아요. 그래요. 2가 여기 있겠죠. 2 집어넣으면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아래를 쳐다본다는 얘기 높이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얘 하나만 답일까? 또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요. 졸라 잘했어. 이제 네가 나랑 대화가 되네.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다음처럼 부등식이 높이가 0보다 작게 나타나는 해는요. 구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구간이 뭐냐면 1과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부터 3 사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은재 졸림 일어나라. 되냐?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다라 쳐볼까요? 선생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가 다시 한번 해봐. 어떤 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클까 작을까? 얘는 요 놈의 높이가 0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크죠? 얘가 0이잖아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놈이 0보다 크길 바라는 거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그럼 요건 답이 뭐가 될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0보다 크죠? 민주야, 네가 대답해야지. 애들이 쉬어. 1보다 작은 거. 잘했어요. 첫 번째, 1보다 왼쪽에 있어야 지금 민준이 말대로 위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높이가 양수가 되죠. 잘했어요. 요 놈의 답은요. x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해했네요. 요것도 답이 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5월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교점이 x축, 즉 높이가 0이 되는 걸 따지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 거는 부등식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여서, 방정식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부등식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거나 작니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러분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은지야, 졸리면 좀 자. 괜찮아. 좀 자요.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부등식이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 높이가 0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높이가 0이 된다는 의미가 결국엔 얘가 그래프상으로는 x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만 더 내가 여러분들의 그 이번에 기말고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2차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볼록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붕 뜬 놈을 y는 fx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곡선을 이루는 이 친구 우리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이코르 fx 하면은 얘 방정식인 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 일을 묻는 거거든. 현우야, 높이가 0이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없습니다. 없죠? 높이가 다 무슨 수죠? 0이 아니고? 다 0보다 큰 수. 그래서 싸그리 다 양수인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얘는 그거를 만족하는 실수인 근이 없는 거니까 얘의 답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은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밸런스를 깨물었어. 얘가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은재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클까 작을까? 크죠? 그죠? 얘가 0보다 오른쪽이 큰 거죠? 그럼 어떤 x를 너가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x축이거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0보다 커요? 양수, x가 양수면 돼요? 얘를 집어넣어도 크고, 얘를 집어넣어도 크고, 뭘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게 나와요? 민조가 좀 도와줄까요? 이거 답은 뭘까요?
무슨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죠? 정확해요. 모든 실수. 봐봐, 은재야. x가 어떤 놈이 되더라도 네가 뭘 쳐 집어넣더라도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이거 민조래네. 민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민주가 도와줬으니까. 자, 이거 한번 민준이가 한번 해볼까? 요렇게 만약에 했어요. 자, 민준이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그치,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니를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x를 네가 대입을 해야지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안 되지 않나? 맞아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새끼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등식이 답이 무조건 있다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렇게 만족하는 실수인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괜찮으십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조금 더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번에 2차 함수가 있는데 뽀뽀를 했어. 얘가 fx야. 여기 x는 1인 포인트에서 뽀뽀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방정식은요,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될까를 물어보는 건 얘가 방정식이죠. 자, 이거 민준이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민준아, 이 방정식의 답은 뭐죠?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돼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y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만, 여기가 정체가 1,0인 거 맞아? 높이가 0이 되는 건 x는 1이 유일해요. 그래서 얘의 답은 x는 1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좀 첨언을 하자면 1이 몇 개 있는 걸까요? 이렇게 뽀뽀하면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1이 근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민준이가 한번 더 해봐. 요거 좀 어렵다. 아, 이거 이해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 이거 등호 뺄까요? 등호 한번 빼보겠습니다. 등호 빼고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자, 민준이가 한번 요거에 대한 답을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 작니니? 1을 제외한. 아, 이거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죠? 요걸 보는 거니까. 그럼 어떤 친구를 집어넣은 높이가 0보다 커요? 1 이상. 1 이상. 그래요. 1보다 크면은 다 그러네요. 위를 쳐다보네요. 또 1 이상. 그렇죠. 1 이하도 요렇게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1은 돼야 안 돼요? 1은 안 돼요. 왜냐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1은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1을 제외하고 큰 수와 작은 수가 다 되죠. 그럼 우리는 좀 멋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즉 한마디로 1 빼고 다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은재가 마무리 줘봐. 은재짱. 자, 이번에는 내가 한번 요렇게 해봤어요. 자, 은재가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니? 이거 어떤 x를 집어넣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니? 자,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은 건 있니 없니? 잘 봐봐.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높이가? 그쵸, 여기가 y니까 높이가 지금 다 위에 있거든. 양수만 있어요. 음수는 없네요. 그럼 같은 거는 있니 없니? 어떨 때 같아요? 그렇죠. 여기일 때 유일하게 같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요, 부등식인데도 x는 1, 방정식처럼 딱 한 점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등식이라서 답이 무조건 범위, 레인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답이 일정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교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정도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이거 정리하고 나면은 내가 조금 재미있는 문제 하나만 좀 갖고 와서 유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기본 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려면은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그래프를 좀 쌈박하게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요게 안 돼.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해석은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으로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건 내가 오늘 안 알려줬어.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해. 얘들 알겠지? 그건 찾으면 다 나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다 있어요. 뭐가 됐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외우면 안 돼, 얘들아. 느끼셔야 돼요. 이제 나가고 썰려. 안 사는데 뭐. 뭔가 그때 엄청 치진 않아. 근데 이거 해줬다. 오늘 다 넣어. 마지막엔 달아. 그렇게 안 쉬어가지고. 많이 쓰요. 나 신맛에 되게 약한 매운맛하고 짠맛하고 그중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단 것만 좋아하는데 내기를 하시는. 쉬어? 알바 지금 조금밖에 못 먹어. 내가 알바 먹었어. 힘들게 먹는다. 정리 안 된 사람? 민준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예제를 돌발 조각 만들어 볼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k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다 x 플러스 자, 상수를 내가 6k 빼기 1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항상 만족하기 위한 k 값의 범위. 자, 이거를 지금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요 문제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이렇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guys. 이거 한번 고민해봐. 할만하다. 이걸 니들이 지금 니들 힘을 풀 수 있으면 오늘 너무 수업이 잘 들은 거야. 이거 꽤 어려워요, 지금. 쉬운 문제 아닙니다. 꽤 어려워요. 아까 2층 올라가니까 펑퍼지만 뭐지? 머리 되게 짧으신 남자쌤이 있던데 혹시 그분이 무슨 과목쌤이실까? 약간 힙하시던데? 수학. 수학이죠? 아, 수학이시구나. 3학년 수학이신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2, 3학년 가르치는 분? 아마 그래? 그런가? 머리가 되게 짧으시더라고. 대머리 다니시고 짧으시고 바지를 되게 약간 스님처럼 입으시더라고.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국어쌤 여자쌤이라 하셨지? 네. 아, 여자쌤이시고 영어쌤은 지금 어차피 지금 신혼여행 가 있고 수학쌤이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 보여? Do you see it? 방정식.
항등식? 아니면 모든 것에 성립하니까 네. 항등식이 되려면 멍청아. 등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등식. 등식은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상 만족하는 등식은 여기가 등호가 돼야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부등식이니까. 그렇다고 항부등식 이질하지 마시고. 판별식? 판별식. 왜 판별식일까?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얘는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은 이 0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높이인 거 맞아? 높이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데 만약에 얘가 이질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실수가 안 돼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른쪽과 여기 왼쪽을 기준으로 여기 부분이랑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다 위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거든. 근데 지금처럼 가운데 부분은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지가 않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한 건 어쩔 수가 없거든. 저거는 그냥 뭐 운명이야. 왜냐면 4x 제곱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든 x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도 항상 위에 있으려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죠?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정확해요. 이렇게 돼주셔야 돼요. 자, 뽀뽀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너무 쉬어서 그래? 쉬어서 그래요? 표정이 너무 불편해서. Are you okay? 뽀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뽀뽀는 안 돼요. 그래서 뽀뽀는 안 되고 붕 뜬 것만 가능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봐도 되냐, 은지야? 너 표정이 안 좋아서. 네. 물어봐도 되죠? 그냥 쉬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나게 되면 실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허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별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지만 허근이 생기게 되겠죠. 현우 말이 맞아요. 판별식이 맞는데 그 판별식이 이러한 그 그림의 과정에 의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판별식이야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교점이 생기면 안 돼.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는 실근이 생기면 안 돼. 실수인 근이 안 생겨야 되니까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로 와서 판별식을 써주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에는 x축과 안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근이 없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걸 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b제곱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미 얘가 4니까 그냥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거 제곱하시면은 b제곱만 4ac. 마사를 제곱하면 16이거든. 16에 k 빼기 2의 제곱. b제곱 빼기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걸 풀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4 곱하기 4는 16이기 때문에 이 16과 16은 약분이 돼요. 이거 0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1입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돼요.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17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왔니? 정리하시면 은지야 이해되냐?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풀어주는 거랑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요것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x 대신에 이제 k가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k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k축. x축 대신에 k축으로 생각하는 거야. 요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이거 돼요? 중학교 과정?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k에 대한 2차 함수예요. k에 대한 2차 함수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x 대신에 k를 집어넣어야 이 높이인 거 이해되냐, 얘들아?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과 7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k 값이 3과 7일 때 만나야 돼. k축이랑.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서 어떤 K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가 얘기해보세요. 어떤 K가 돼야 돼요? K가 3보다 크고 그렇지. 3과 7 사이에 와줘야 되겠죠.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K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룰 문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노? 네. 할만합니까? 민조도 괜찮아요? 오케이. 은재 괜찮냐? 표정 괜찮은 거 맞아요? 자, 1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까지 내가 개념을 확장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만 했는데 이제는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 할 건데 완전 한 끗 차이에요. 진짜 그냥 소스 하나만 얹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개념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자, 정리 다 되면 알려주세요. 은재 정리되면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정리되시면 알려주세요. Are you okay? 오케이. 민주인도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과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에 대한 개념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볍게 리뷰하자면 지금 다들 너무 잘 이해를 잘해줬어요. 너무 기뻐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는요, y는 fx, 자, 이런 식으로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함수라고 했고요.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높이가 0이 되는 거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하는 x 값의 범인을 찾는 행위를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뭔가 밸런스가 깨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 0의 의미가 뭐였지? 두 글자로? 맞아요.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물리적인 의미가 x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x축 대신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새로운 함수를 껴주게 되면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이 돼요. 뭔 소리냐? 원래는 0 이퀄 fx였잖아. 이 0 자리에, 자, 잘 들어. 이 0 자리에 새로운 함수를 아무거나 넣어주게 되면 연립 방정식이 돼요. 따라왔니? 그리고 이 0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를 표현했잖아. 이 0 자리에 새로운 함수 gx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연립 부등식이 됩니다. 딱 이 차이야. 0 자리에 새로운 함수를 끼게 돼요. 혹시 누구 있었어요? 유민이? 저 새끼 왜 나갔어? 졸려가지고 나갔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아까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 일을 물어본 거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요 x랑 요 x는 같은 x예요? 다른 x예요? 같은 x예요. 정확해요. 요것도 결국 함수거든. f라는 함수가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f랑 g는 함수의 이름이라고. 그죠? g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x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x를 똑같이 넣어야 f와 g의 높이가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는 어떤 x를 집어야 높이가 0이 되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라는 그래프와 g라는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아파요? 아박질 집안에서 다리가 안 굽어져요. 그래, 그거 뭐냐, 저기 원석이한테 풀어달라 그래. 이렇게 잘 풀어. 때리던데요? 그렇지. 아파도 참아야지.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다고 뭐 고양이 같은 수도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f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런 2차 함수를 f라는 함수를 내가 잠깐 약속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노?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선 얘를요 gx라는 함수로 잠깐 약속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를 1과 여기를 내가 만약에 x는 2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어떤 x를 넣어야 f랑 g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보다 조금 더 큰 수인 3을 집어넣었다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잘 봐봐. 그럼 g의 높이가 더 커요? 아니면 f의 높이가 더 커요? f가 더 크죠. 그럼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얘는 답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내가 만약에 1과 2 사이의 수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번에는 f가 더 높아요? g가 더 높아요? g가 더 높죠. 그럼 어떤 식기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죠? 정확해요. 1과 2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흰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에 교점이 생기게 된다면 그 교점에 x 좌표가 근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 1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고요.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높이가 같죠. 그 말은 요 놈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1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어줘야 돼요. 이해됐니? 근데 원리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따진 거잖아요. 얘는 뭐냐면 그래프 두 친구를 그리고 교점이 생긴다라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똑같이 근이 돼요. 그러니까 x축이 들어가든 새로운 함수 gx가 들어가든 교점의 x좌표를 따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 병신같이 또 결과만 외우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요 x랑 요 x랑 똑같잖아. y는 함수잖아. 어떤 x를 똑같이 니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높이가 같니라는 걸 해석해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긴다라면 그 교점이 x좌표이어야만 높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이거 이해되면 좋겠는데 이해되냐?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됐나 안 됐나 내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런 f가 있어. 요런 g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은지한테. 은지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f랑 g의 높이가 같죠? 0이 0이요? 0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아니라 현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현우,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답이 없습니다예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f랑 g의 높이는 달라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집어넣어도 얘랑 얘랑의 높이는 달라요. 요걸 집어넣어도 얘랑 얘랑의 높이는 달라요. 뭘 집어넣어도 높이가 같은 새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점이 있어야지만 높이가 같을 수가 있는데 교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쳐 집어넣어도 높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실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아, 이거 이해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괜찮니? 일단은 1분에서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은 실근이 없고 왼쪽은 실근이 있다. 그래서 x축 대신에 새로운 함수가 껴들어가면 연립방정식이라 하는 거고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점을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실근을 물어보는 거랑 같다라는 것도 이해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개념 했는데 민준이 괜찮냐? 너 이해된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민재야 괜찮아.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할 거야. 또 할 건데 노력해봐. 내가 여러 번 해줄 거야. 집중만 할 수 있어 봐. 아니 수학생 바뀌니까 할 말 나네.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부담스러워서. 텐션이 아예 다른 것 같아. 아니 그저 수업 분위기가 너무 녹화되고 있어. 녹화되고 있다. 녹화되고 있다고. 아 맞네. 어디? 이거? 나 나쁜 소리 한 게 없는데. 아니 그럼 된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괜찮네. 이렇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번 연립부등식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똑같다? 연립부등식은 내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언제도 할 수 있어. 좀만 힘내. 자, 얘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해석이 똑같아요. 어떤 x를 똑같이 양쪽에 넣어야 높이가 f 또는 g가 둘 중에 누가 더 높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요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를 푼다라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높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준이가 얘기해볼까요? 자, 답이 뭐가 될까요? 똑같이 1과 3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1과 2. F가 더 높은 거죠. F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럼 흰색 그래프가 초록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죠? 3도 가능하지만 2부터 가능하죠.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F가 G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다 X가 2보다 커야 돼요. 또 뭐도 있을까요?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그렇지. X가 1보다는 작아야 돼요. 1보다는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흰색이 노란색보다 높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은재가 도전해보자. 할 수 있어. 거꾸로. 자, 이거는 그러면 해석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의 높이보다 G의 높이가 높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될 것 같아, 은재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노란색이 더 위에 있죠? 1? 1은 같을 때인데? 1이랑 2는 같을 때예요. 역시 되게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란색이 더 커야 돼요. 네. 그럼 X가 어떤 놈이 되어야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흰색이 밑에 있어요? 3이요? 자, 3 집어넣어 볼게요. G의 높이는 요만큼이고요. F의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네. F가 G보다 높아요. 얘가 높고 얘가 낮잖아요. 안 돼요. F가 더 낮아야 돼요. 1하고 2점 사이. 그렇죠. 아, 이제 이해했네.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1과 2 사이를 너가 넣게 되면 노란색이 다 위에 있어, 흰색보다. 요걸 너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연립부등식 이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X축이랑 비교하는 거고 연립방정식은 새로운 함수랑 붙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남는 시간은 내가 하나 좀 또 즉석적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자. 지금 몇 시지? 잠깐만. 혹시 핸드폰 시간 있나요? What time is it? 35분이요. 35분이요? 네. 우리 9시 반까지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만 더 내가 응용을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를 잠깐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함수 말고 3차 함수랑 4차 함수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걸 한번 3차 함수랑 4차 함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능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걸 나중에 3차 함수라고 배웁니다. 그냥 지금은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X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Y축은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여기가 원점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 놈을 내가 fx라고 한다라면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답은 뭐가 될까요?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죠. 얘는 답이 뭐죠?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 0. 맞아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차수가 높아질수록 근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4차 함수면은 4차, 4개까지 나올 수 있고 5차면은 5개의 실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니를 밀어보는 거죠. 자, 이건 현우가 한번 얘기해 볼까?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0보다 크거나 같으며 1보다는 작거나 정확해요. 제가 뭔 개소리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너무 잘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음수로 나타나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음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답이 두 구간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0부터 x가 1 사이거나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겁나 잘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은재가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해봅시다. 자, 은재야, 요거 한번 도전해봐. 이거는 답이 뭐가 될 것 같아? 저기 어. 보다 그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아주 잘했어요. 또 있을까? 저기 어. 0하고 마이너스 1. 졸라 잘했어요. 이해됐네요. 기쁘다,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 사이에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양수로 나타나고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양수로 나타나죠. 부등식은요, 내가 강조하지만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분할이 된다는 것도 몇 차식이 되든 항상 성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함수 gx가 껴들어갔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번 약속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민준이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fx 이코르 gx. 자, 민준아, 일단 요거는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연립방정식이에요? 방정식. 한번 줬대요. 연립방정식입니다. 왜냐? 0 대신에 새로운 함수가 들어갔거든.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연립방정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석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와 g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죠. 자, 왼쪽에서 어떻게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아요? 마이너스 1, 2, 졸라 잘했습니다. 얘네들을 집어넣어야지만 높이가 완벽하게 이그젝트하게 흰색과 노란색이 같게 나타나죠.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도전. 이거 가능하니? 이거 가능하니? 이거 가능하니? 자, 한 번 더 트라이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F가 G보다 높은 거. 그치? 어떤 x를 집어넣어야 f가 g보다 위에 있는지 물어보죠. 자, 답.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 이해되니? 얘는 됐다, 이제. 은재 이해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집어넣게 되면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 즉 큰 값을 집어넣어야 위에 있죠. 이제 민준이는 이해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은재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은재 해줘. 은재 해줘. 자, 해줄 수 있겠니? 자,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은재야. 이거 좀 어렵다. 자, 해봐. 이건 뭐야? 해석부터 어떤 x를 집어넣어야 그거 작거나 높이가 누가 더 높아야 돼요? g가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런 새끼가 어디 있죠? 2보다 g가 얘예요. 그러면 어디가 되겠죠? 빨간색이 더 높아야 돼.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해봐. 어떻게 돼?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요거 이해되냐? 2까지도 되죠. 왜냐면은 1부터 2 사이에 보시면 얘가 더 높죠. 요렇게 구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수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보게 될 것들이에요.
3차 함수도 그랬지만 나중에 또 4차 함수도 배우거든. 모든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4차 함수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기본,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과 연립방부등식의 기본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x랑 y 값을 해석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문제 하나 또 괜찮은 거 하나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내가 한번 한번 뭐 우리 학생들이 뭘 하면은 좀 실력이 좋아질까? 그걸 한번 내가 가볍게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 도전해 봅시다. 자, 요거 풀고 쉴게요. 힘내. 자, fx라는 함수를 내가 한번 요렇게 약속해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 자, 요렇게 f를 약속했고요. gx라는 함수를 요렇게 한번 약속해 볼게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7. 자, 요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기를 희망해요.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range of a의 범위를 원한다. 자, 이거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3분 정도 드려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문제. 이거 4점짜리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시작. 해봐. 그래도 고민은 해봐. 안 되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고민해 보세요. 내가 도와줄 거니까. 도전.
계속 해야 될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프린트 내가 준 거 연습 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x가 되더라도 f가 항상 g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f는 위로 블록하고 g는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g가 만약에 요런 놈이 된다라면 f는 반드시 얘보다 밑에 있어 줘야 돼요. 물론 잠깐 이렇게 뽀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요게 보였어야 돼요. 요게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결국엔 여러분들 f 자리에 얘를 넣고 g 자리에 얘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가 f인데 g보다 낮아야 돼요. 요렇게 대주셔야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푸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이항해서 정리해서 푸는 거나 결과가 같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요걸 이항할게요. 그러면 2x 제곱 빼기 2a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거 잘못했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를 넘기시게 되면 플러스 2.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2를 갖고 있으니까 2를 약분해도 돼요. 2는 약수니까 약분해도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초등학교 분수 계산이에요. 그래서 2를 나눠도 안 바뀌어요. 요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높이가 커야 돼. x축보다. 그 말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뜨거나 뽀뽀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뽀뽀하는 거는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안 만난다라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요놈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빼기 4의 a의 c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에서 마사를 하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랑 결과 같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얘는 a에 대한 몇 차 함수죠? 그럼 얘는 무슨 축일까요? x축이 아니고 a축이 돼야 돼요. 해석이 어떤 a를 집어넣어야 a축보다 밑에 있는 일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 형님들. a 빼기 3, 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a축에 대해서,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자, a축에 대해서 어떤 a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음수가 되니라고 묻는 거니까 a축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0이 되는 건데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입니다. 어떤 a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낮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친구들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수학 잘못 배운 애들은 2차 함수 그래프 푸는 거를 외워요. 2차 부등식을. 여기 최고치 함계수 양수고 얘가 요렇게 되면은 답이 사이가 나오고 요렇게 되면은 벌어진다. 막 이딴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수학을 내가 잘한 새끼 지금까지 평생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함수는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일단 그린 상태에서 높이가 0보다 크냐 작냐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최고치 함계수 양수일 때는 작으면은 사이가 나오고 아니면 벌어진다 막 요 모양을 외우는 친구들은요 그 학원 끊으셔야 돼요.
아무도 수능 강사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 이거 정리해서 이거는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만 이어서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리하고 쉴게요. 그럼 다 오셔.